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중소나 중견기업을 다니시게 되면은 상당수가 경험하시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40대를 기점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각색한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씨는 이제 보험사 콜센터에 다니는 한 40대 여성입니다. 콜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승진을 해서 그래도 월급 3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씨는 20대, 30대 때 빚을 지면서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식이 조금 희박했어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혼자서 생활하고 3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돈을 많이 모으진 못하지만 그냥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무리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40대 초중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통장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방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이가 크게 되기 전이었고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40대 초중반에 A씨가 이런 상황에 닥치자 마음적으로 힘들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계속해서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A씨에게는 이런 암 선고는 충격이자 공포였던 거죠. 삶에 대한 여러 의지를 빼앗아가는,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여자로서 유방 일부를 절제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 과정이 또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결국에 수술을 당연히 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당연히 생존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몸이 되자 수술을 하고 추후에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고요. 결국에는 병을 여러 이유로 해서 퇴사를 하고요. 이 병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A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은 길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다행이었던 거는 다행히 실업급여와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으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방암이 소외감이다 보니까 암 진단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에 이후에 항암 치료 등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암 진단금,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치료에 전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A씨는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기존의 직장도 그렇고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항상 내가 퇴사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리에 대체가 되죠.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몸이 건강한 사람도 또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받던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게 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 시작을 해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부모님이 약간의 치매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셨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어머님이 치매가 약간 오시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아버님이 돌봐주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도 자산을 크게 축적하셨던 거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다가 관절에도 문제가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나이가 드셨음에도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씨와 A씨의 형제들이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A씨는 부모님에게 애정이 있는 장녀였어요. 근데 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걱정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희생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돈을 딱 지불하라고 A씨가 약간 얘기도 하고 요구를 하자 연락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를 A씨는 잘 몰랐어요. A씨는 사실은 본인의 가족이 굉장히 사이좋고 화목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형제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몸도 지금 제대로 건사하기는 어려운 A씨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요양원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됐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나마 배우자가 있었다면 같이 의논하고 비용을 각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위험과 리스크를 온전히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약간 결혼을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생활에 익숙해져서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도 아주 크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믿고 있었던 형제와 부모님의 존재도 기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40대 초중반이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장에 있던 돈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가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 싶었던 직장인이 40대가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돈 소득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비를 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직장인이 40대가 되면은 이때부터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본인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쯤이 되면은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결혼했던 평균 연령이 한 25세가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5세에서 45세 플러스를 하면은 그때 돼서 70살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대 중반쯤이 되면은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고 실제로 이거는 많은 통계에서 나오지만 의료비가 노인 65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거기다 70세 이상이 되면 더 급격히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이런 질병휴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다가 복직을 할 수가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복직이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자리,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퇴직 연령 나이대가 지금 오늘 각색한 사례에서는 40대 초중반에 아프셔서 그러신 거였지만 일반적인 퇴직 연령도 보통 49세에서 50세로 보고 있어요. 만 나이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퇴직 연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퇴직한 이후에 자기가 원래 다니고 있었던 동급의 직장을 다시 새로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당분간 생활하면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비용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직장인이 40대가 돼서 후회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과 돈입니다. 20대, 30대 때는 건강해요. 그래서 40대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이 20대, 30대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에서도 40대가 되면 암 발병률도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강이 안 좋은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다룬 40대 중반에 부모님 간병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편찮아지실 거라는 상황을 전제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각 모임에 나가서도 항상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20대,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내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부모님의 삶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양을 할 거고 또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나를 계속 지원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뒤에서 받쳐주던 상황만 있으니까 내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서 편찮아지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보니까 하류층과 상류층의 건강 수명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건강 수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죽는 나이,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류층의 경우에는 건강 수명이 64세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상류층의 경우에는 한 71세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중산층이라고 치면 중간쯤이 될 텐데 만 67세에서 68세까지가 건강 수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아픈 상태로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돼야 되고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보통 80세를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픈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도 제가 여러 차례 이거 다음에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에 기대면서 국가가 지원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가 됐을 때 이 돈과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돈이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런 대비나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40대가 돼서 이거를 처음 생각하고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경제적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생존을 국가에 계속 의존하거나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단순히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간병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또 강조를 할게요. 제가 최근 라이브에서도 이제 내 건강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0대, 30대 때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의 삶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중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있어요. 이 워라밸을 중시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인간은 결국에 늙고 건강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요. 솔직하게는 20대, 30대예요. 그리고 진짜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때부터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돈도 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2030 시기를 헛되이 보내게 되거나 이런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실상의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일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화의 과정 속에서 그냥 아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 건강만큼 반드시 챙기시면서 20대, 30대 때는 40대보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조금 더 저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40대가 되면은 이 상황에 접할 수 있고 결국에 돈과 건강이 가장 큰 후회의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이 40대 이후의 삶을 거의 결정을 하고 이 자본 축적의 시기나 이런 노력을 하고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너무 늦게 잡으시게 되면은 삶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대, 30대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 40대, 50대 때 이런 상황이 닥쳤더라도 잘 이겨내고 해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